고마워. 자, 21번 봐볼게. 자, 명성 나온다, 명성. 명성의 힘 덕분에. 그리고 찾아보니까 3점대 나온 것 같은데 1등급 비율이 3점 몇 %? 1.98은 어디서 나왔어? AI가?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 3월이나 이런 4월, 7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식 집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정확치는 않은데 어쨌든 수능은 보통 한 6%까지는 나오는 게 이제 기본이잖아. 어쨌든 3% 나왔건 뭐 1.98? 정확히 모르겠다. 어쨌든 많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수능보다 더 어렵고 3월이니까 학생들이 아직 또 고3 첫 시험에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상황도 있었겠지. 자, 어쨌든 명성 덕분에 우리는 남을 도울 수 있대. 무슨 기대 없이, 즉각적인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어쨌든 명성? 도와준다? 뭐 이런 얘기 나와. 그리고 끝없는 뭐 흥미, 뭐 채승, 이거 몰랐더라도 그냥 대화 같은 거. 무시해요, 모르면. 세상은 뭘 알고 있냐면, 네가 좋고, 채러터블은 이렇게 뭐 자선, 기부를 하는 뭐 이런 뜻이 있어. 어쨌든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안돼. 알아. 그래서 너는 뭐의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냐면은 도움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거야. 그럼 지금까지 정리를 하자면은 명성이라는 것 때문에 도울 수 있는 도움에 대한 주는 기회도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도움을 주고받기라고 할까요? 주고받기에 확률이나 기회가 올라간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 정리 딱 해주면. 그리고 컨버스, 즉 뒤집어진 것도 사실이다니까 역시 도와줄 거, 도움 받는 거 다 된다는 얘기지. 나는 뭐 할 가능성이 적냐면은 나의 등을 그냥 스크래치니까 긁는 겁니다. 이게 도움 받는다를 비유한 거겠지. 어떤 형태냐면은 호의의 형태로서 만약 알려진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등을 긁어주지 않는다라는 게 알려주면은 나도 내 등이 긁히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는 도움을 못 받는다는 얘기야. 알려준다는 얘기가 명성인 거지. 이게 있어야지 서로 된다는 얘기야.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한 게 요거네. Indirect reciprocity는 종종 나오는 단어였지? 뭐였지? reciprocity. 많이 나왔었어. 아니야, 처음 아니야. 절대 처음 아니야. 우리 내신 할 때도 나왔었고, 호혜라고 해서 상호 혜택을 준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라는 뜻이야. 이거 되게 잘 나오는 단어야. 상호, 호혜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거 몰랐어도 어쨌든 도움 주고받는 거지. 내가 등을 긁어준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또 장려할 수 있다는 얘기지. 같은 행위를 하도록. 내가 도와줘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 반복이 되다가 여기 한번 가볼까요? 우리는 종종 문제에 갑자기 빠지게 되네. 문제를 겪게 되는데 어떤 생각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자, 이제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문제로 나왔다는 얘기는 역시 예를 통해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즉 반대로 내가 도움이 아니라 나쁜 행위를 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 알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냥 이 상황이 뒤집어진 상황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행동은 결과를 가진다. 뭐를 훨씬 뛰어넘는 결과냐면은 개인적인 행동이라든지 어떤 mean spirited 이거는 악의라고 나왔고요. mean 자체도 형용사로는 못된이라는 뜻이 있어. 형용사는 못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쁜 행위에 대한 결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뭐 할 때?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빈칸이라 생각해봐. 뭘 알고 있을 때? 이건 거지. 즉 이게 우리의 행동이라고 치면은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뭐에 의해서? 명성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이 글에서의 명성은 뭐였어? 남들이 안다라는 거. 남들이 안다.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게 미래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지.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한 번 더 단서가 나오는데, 그 그림자라는 것은 드리워집니다. 그림자가 이렇게 비추어지고 드리워지는데 행동에 의해서. 왜냐하면 항상 가능성이 있다. 요거죠. 남들이 알아낸다는 얘기지. 우리가 한 행동을 알아낸다. 다시 한번 명성. 남들이 다 한다.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셔. 이게 되는 거지, 그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그걸 기준으로 가주면은 내면 얘기 나올 필요 없고요. 경험 기대 부족하다, 뭐 경쟁 필요 없고, 불확실성 얘기도 아니고, 5번에 궁극적으로 reap what you have sown. 이것도 그 약간 속담 표현. 뿌린 대로 거두다. 그렇지. 이걸 이제 또 몰라서 틀렸을 수도 있겠다. 그치? 근데 다른 게 너무 아니잖아. 너무 아니었어. reap이 수확하다. 30번이 또 어휘였었나? 30번 어휘? 이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귀찮아. 자, 수세기 전에 우리는 많은 걸 배운다. 삶에 관한 것을 나이 든 사람들의 지혜로부터 배워. 옛날에는 그랬어. 근데 오늘날에 그런 메시지, 우리가 받는 메시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오지 않는다. not a 법비니까 예로부터가 아니라 예로부터 이제 우리는 이런 삶의 지혜를 배운다는 얘기인데, 이런 삶의 할머니의 오랜 경험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할머니의 경험이 아니라 advertising, 광고를 하는 중역들, 그러니까 회사 간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광고라고 해야겠지. 광고로부터 뭘 바라는, 우리에게 제품을 팔고 싶기를 바라는 그런 광고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운다. 이거 자체가 뭔 소리야 도대체, 그지? 그래서 삶의 지혜라는 게 광고로부터 나온다. 지금 이렇게까지는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서 뒤에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게, 만약 우리가 만족해, 우리 삶에, 그러면 우리는 욕구를 느끼지 않을 거야.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없겠지. 만족한 상태라면. 그러면은 경제라는 것이 collapse,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물건을 안 살 거란 얘기지.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불만족이야. 뭔가. 그리고 어떤 제품의 무언가 우리가 구매하는, 실제로 이런 제품이 전달해 주는 거죠. 약속되어진 지속된 만족, 충족,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주는 상황. 그럴 때 그 subsequent, 그 결과의 세일은 sales figures, 세일의 수치는 비슷하게 증가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되게 어려웠던 게, 만약 우리가 이제 삶의 만족을 못해. 그리고 제품인데 우리가 구매했어. 우리가 구매한 제품이 실제로 약속된 충족감을 줘. 우리한테 이거 완전 만족이야. 그러면은 그 판매 수치는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게 상식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잖아, 그지? 나한테 만족을 주는 제품 증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족, 제품, 그다음에 이제 판매,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우리는 존재를 하는데 뭐의 안개 안에서, 메시지의 안개 안에서, 너무 많은 메시지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고, 뭐 하도록 만들어진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이게 뭘 상징하는 거야? 광고인 거지, 광고. 우리는 광고의 안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 놀랍지 않게 우리의 행위는 종종 변화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의도되어진 방식으로. 그지? 광고가 의도한 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배운다는 얘기는 즉 광고에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 얘기를 이렇게 이상하게 표현을 해놨네. 만약 네가 느끼도록 만들어져 충분히 inferior, 열등하다는 거지. 뭐 때문에? 당신의 누렁미, 이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누렁미야. 누렁미 때문에 나 창피해 이렇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당신은요 달려갈 것입니다. 약국 제품 살 수 있는 이 화이트닝 스트립이니까 미백제를 사기 위해 달려갈 거란 얘기지. 즉 가장 핵심은 뭐라고 느껴야 된다. 그렇지, 열등하게 느껴져야 돼. 내가 열등하고 뭔가 마이너스를 기분을 느낄 때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뭔가의 부족인데 어떤 연구의 부족이다. 이거는 그게 뭐가 됐든 이런 뜻이니까 무시해. 뭐가 됐든. 자, 뭐랑 관련 있는 연구냐면 이런 치아의 색조, 흰색이냐 이것과 그 다음에 삶의 만족감, 이것과 관련된 어떤 연구의 부족함, 연구가 실제로는 없다는 얘기지. 그것이 never mention, 절대 언급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이빨이 누래도 행복할 수 있잖아. 절대 근데 그런 것을 말해주지 않는 거야. 당신의 이빨 누렇죠? 열등하죠? 불행하죠? 사야 됩니다. 이게 된다는 얘기지. 이게 지금 광고야. 이걸 강조해야 돼. 그래서 having been told, 들었었던 수백 번을 하루에 어떻게 행복하는지를 들었다. 어떻게 행복하는지. 이게 삶의 지혜고 이걸 우리는 지금 어디서 듣는다? 광고에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광고에서 계속 이 얘기를. 그럼 우리는 많은 우리의 삶을 구매하는 데 쓴다. 필요한 어떤 용품들을요.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disappointed, 불만족을 느끼게 된답니다. Not to discover life satisfaction. 그런 패키지, 제품 안에 있는 삶의 만족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 실망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실망이지, 실망. 완전 어렵다, 그지? 그래서 아마 이게 정답이 2번이었었지. 아마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는 나도 풀면서 되게 혼란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 전체는 이거야. 광고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다라는 걸 자꾸 강조한다. 열등하다라는 걸 강조해. 열등하다. 부족하다. 그래야지 이게 판매를 증가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하나 샀는데 만족했어. 더 이상 다른 제품을 쓰지 않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가 A를 썼을 때 불만족해야 돼. 계속 거기에 열등을 강조해야지만 판매가 증가한다가 되는 거지. 얘는 그냥 이렇게 솔직히 말해도 잘 이해 안 되고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서 넘어갈게. 그리고 34번. 요거는 이제 우선 단어, 어휘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막 헬로 간 친구들이 있을 거고, 어댑테이션이 딱 보면은 다 알아. 뭐야? 적응이나 조정인데, 요게 여기 보면은 adapted work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이러면 각색이야. 각색된 작품이란 뜻입니다. 그지? 이거를 사실은 맞출 수가, 이 개념 안 잡으면 읽어도 이게 뭔 소리냐.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 알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지. 그지? 이런 경험이야. 알아둬. 각색이란 뜻으로도 쓰인다라는 거. 그래서 나도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땐 당연히 적응이라 생각하고 읽어. 그럼 뭐야? 적응이라는 게 뱀파이어리, 뭐 흡혈귀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어떤 피를 싹 이렇게 빨아먹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 원천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죽게 만드는 게 아니란 얘기거든. 그게 아니라 또 헤일이 창백하니까 더 창백하게, 이렇게 어댑티드한 작품보다 더 창백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래서 뱀파이어가 아니다. 즉 피를 빨아먹는 나쁜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럼 계속 적응이면 적응된 작품 하면은 안 들어와 머릿속에. 아, 각색이구나. 예를 들어서 고전이 있을 거잖아. 그지? 새롭게 바꾸는 거야. 각색한 게 원본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나쁜 존재가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여기 나오죠? 이제 이전 작품을 살아있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몰랐어도 뭔지 모르지만 이전 작품이 생존한다. 여기에는 꽂혔어야 돼, 너희가. 이게 아니라, 뱀파이어가 아니라 이전 작품에게 오히려 플러스, 얘를 살아있게 해준다. 사실 이것만 잡아도 어느 정도 답은 갈 수 있거든. 이후의 삶을 준대. 애프터 라이프를 또 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제 거부인 거잖아. 뭐를 보는? 이 어댑테이션을 뱀파이어리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거부하는 것. 즉, 이렇게 안 보는 걸 말하지.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 특히나 영감을 준다. 어떤 사람, the work, 이런, 여기서 특히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거기서도 안 끝나, 이게. 안 끝나고 어디까지냐. 쭉쭉쭉쭉 가다가, 여기 앞까지. 지금 이 글은 이렇게 각색했을 때의 장점, 원작을 살려주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야. 오히려 살려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added benefit이라고 해서 추가의 이점, 플러스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플러스인 거야. 그리고 이 여기 있는 빈칸에 단서는 여기서 이제 찾아야 돼. 여기서. 자, 또 추가. 두 번째 이점은 뭐냐면 engage A with B. A를 B에 뭐 한다? 뭐 참여시키고 연관시키고 관련시키다라는 뜻이었어. 그지? engage E는 참여하다지만 with로 쓰면 관련짓다로 좀 더 가깝습니다. 즉, 젊은 독자들, 청년, 젊은 성인이니까 청년 독자들을 둘 다에게 그때와 지금, 과거와 현재, 이제 이게 뭔지 알겠지? 과거의 원작품과 현재의 작품, 각색된 작품, 이 둘 다에게 관련 짓게 이걸 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두 번째 장점이 되는 거지. 그럼 뭐로써 작동을 한다? 뭐 역사의 기념비로서도 작동을 하고 어떤 삶의 경험에 뭐 플래시는 말 그대로 우리 살, 이런 살, 뭐 이런 걸 주기도 한다. 어쨌든 둘 다 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거 쭉 버리고요. 자, 그러한 삐리리, 그러한 이런 애댑테이션은 빈칸합니다. 그리고 뒤에 그렇지 않으면 뭐를 come across, 마주치다,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이었지. 뭐로써 old fashioned니까 구식의, irrelevant니까 관련 없는. 너무 옛날 작품, 구식이야, 나랑 관련 없어. 그렇지 않다면 이럴 수도 있었던 애를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있던 말들, 요 그대로 이게 정답인 거지. 이 젊은 독자들이 둘 다를 만날 수 있게 해준다. 둘 다. 요게 이제 그대로 들어오면 됩니다. 인게이지부터 나우까지. 그게 기준이니까 1번에 허용해준다. 젊은 독자들이 개인적인 관련성을 갖도록 글과. 그러니까 아니었으면 안 읽었을 고전을 읽을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이제 1번이 되는 거지. 나머지는 뭐 읽어보면 말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7번. 자, 이런 건 알지? 알지? 한번 보면 안 들어와? 이거 막 또 머리 버려. 안중에 버린다 그래서 대 앞에는. 자, 어트리뷰트가 명사로 쓰이면은 특성, 특징. 그리고 이것도 짜증났던 거. substitute. 뭐 하다 뜻이었어? 그렇지. 근데 A for B 이렇게 쓰면은 A를 B로 대체하는 거야? B를 A로 대체하는 거야? 이게 엄청 짜증난다 그랬어. A를 B로? A를 B로? 이렇게 가라 그랬지? 이때 전치사가 있으니까 얘를 대신으로 해석해. B 대신 A를 쓰는 거야. 알겠지? B 대신 A를 사용하는 거야.
B 대신 A로 대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치사를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 안 그러면 정말 헷갈립니다. 그러면은 이거 대신에 대체가 되어진 특성이야. 이거 대신에 뭔가를 쓴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주 명시된 평가인데 결정에 대한 비용과 혜택이니까 어떤 장단점이 되겠지. 그것에 눈에 보이는 평가를 대신해서 사용되는 특성이 뭐냐면 요거 effective valuation이다. 당장 내 손에 있는 어떤 prospect, 전망에 대한 이 단어도 어펙트 자체가 그지? 그러니까 영향을 주다 말고 명사로는 정서, 형용사로는 정서적이라는 뜻이 있어. 어펙션이 정서야, 어펙션이. 어쨌든 그러면은 뭘로 평가를 한다? 약간 감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지. 정서적인 평가를 한다는 얘기였었어. 자, 그리고 A번을 보면은 뭔가에 대해서 막 이렇게 pay attention, 막 관심을 줘. 지불한다죠. 지불하고 막 피한다 나오고. 자,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서가 됐었잖아. 쇼크가 나와. 충격이란 말이 나와. 어떤 충격을 받는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1%의 충격, 그리고 막 뭐 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A번은 어쨌든 이걸 처음으로 고른 사람은 없었을 거야. 샤. 여기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답이 되는 근거만. B번을 보면은 이건 매우 rational한 attribute, 이성적인 특성입니다. 합리적인. 대체 나오고, 특성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보다 보면 여기 benefit, cost, 결과 제일 닮아있지? 사실은 주어진 문장과 가장 많이 닮아있어. 이게 1번인가? 이렇게 이제 갈 가능성이 커.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 C번에 예시 나왔잖아. 자, 그럼 예시는 순서에서 뭐로서의 기능이 제일 중요하다? 첫 등장이라고. 예시가 나오고 뒤에 나오는 말은 얘가 여기서 처음 등장했다는 얘기야. 그잖아. 그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딨냐? 단독적인 의존, 이런 정서적인 평가 나오고, 이렇게 한대. 아직 똑같은 말 반복해. 안 나와. 그러다가, 한 연구가, 뭐를 이제 보여줬냐면, 사람들의 평가인데 상황, 어떤 상황, 그들이 뭘 받을 수도 있는, 여기 나오는 거지. 그렇지, 이건 거지. 이게 지금 첫 등장이 되는 거야. 이게 예시에서 처음 등장이다.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A 있었던 쇼이 무조건 C 뒤로 와야 되는 거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선은 CA는 무조건 딱 정해지고 B에는 쇼이 없잖아. B는 가장 닮아 있었고 이 끝에도 연결이 돼. B와 C도 연결되는 건 뭐였냐면 여기 이런 effective valuation이 supplement 되지 않아. 보충이 되지 않는 거야. 뭐에 의해서? 분석적인 절차라든지 조정 같은 것에 의해 보충이 되지 않을 때 하지만 그지? 하지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처음으로 문제가 생기고 보충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보충되지 않아. 그리고 C에 처음 보면은 여기 나오죠. 이거죠. 단독적인 의존이라는 얘기는 다른 것에 의해 보충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게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B, C, A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순서에서 예시 나오면은 뭐다? 첫 등장. 그것에 대한 단서로 잡아주면 좋은 거지. 그래, 아까 종모의 말대로 어펙티브 몰라도 풀 수는 있었어. 그래, 그걸 잘 봤으면 잘한 거야. 잘한 거야. 그 다음에 8번이 같은 건가? 아니구나. 8번까지만 우선은 봐보자. 자, 이것도 하우에버, 이제 전환점. 그 다음에 우리의 자원이, 온대. 역사의 의미로부터. 벌써부터 또 머리도 아프고. 어떻게 그것들이 오는지,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 특정한 커뮤니케이티브 모먼트. 무슨 순간? 그렇지, 소통의 순간. 대화의 순간인 거야. 이게, 여기서 맞아, 이거야. 소통과 대화의 순간에 어떻게 이런 자원들이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는 open to negotiation. 뭐에 열려 있다? 협상에 열려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
협상의 여지가 있다. 바뀔 수 있다는 얘기지. 바뀌거나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면은, 자, while이니까 이것도 우리 약간 이제 감이 있는 경험상 while A, B가 나왔어. 그럼 A하는 반면에 B한다. 이게 삽입에서는 앞에 A가 나왔겠지. 그리고 이제 B가 뒤에 나오는 거야. 앞에 나온 내용대로 그래, 비록 이러이러하지만 이렇기도 해. 그리고 이제는 이 B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준이 잡아야 되는 OX 퀴즈처럼 간다 그랬었고 얘가 기준이 돼야 돼. 즉 자원들이 어떻게 의미를 가지게 됐나? 의미를 가진 방식은 협상 가능하다.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리 한번 하면은 의미를 갖는 방식? 방식? 우선 자원이 뭔지를 몰라. 요거는 협상 가능하다. 약간 협상의 여지,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 정해진 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하고 얘는 중간이 한 2번 정도 됐었지? 2번부터 보면은 그래 중간 정도. 자, 여기 이제 나옵니다. 언어적인 자원이라고 나오네. 말인 거야. 아까 소통 얘기 나왔잖아. 그러니까 언어적인 어떤 어휘를 쓸 건지 뭔가 이런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선택하는 특정한 대화의 순간에 이런 것들은 온다. 이러한 순간에서 오는 건데요. 뭐를 가진? conventionalized니까 이것도 관습화되어진, 전통적으로 굳어진 역사를 가진 순간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거 보면서 생각해야지. 의미의 역사는 방금 위에 있었던 while 부분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윗내용이라는 거. 주어진 박스 문장의 윗부분에 이 얘기 있었어. 밑으로 내려가면 돼. 그리고 여기도 이때 강조 구문인 것 같네. 그들의 이런 전통성, 관습성이 벌써 연결이 되네. 똑같이. 이것이 묶어준다. 마인드가 묶다. 우리를 어디랑 연결시켜 주냐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여기에 연결을 시켜주는 거야. 특정한 방식 깨달아 우리의 집단의 역시나 역사 나오고 아직까지는 그 while 부분의 내용인 거지. 또 내려가. 그러면서 여기서 빡 느껴야 되는 거. 그래서요 우리의 개인적인 이런 언어적인 자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성취하게 된다. 두 가지 행위를. 이게 포인트인 거지. 지금 3문에서 두 가지 행위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이게 느껴져야 돼. 단절이 느껴져야 돼. 잠깐, 그럼 두 가지 행위는 while A랑 B 이 두 개를 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서는 B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 하지만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이거 아닌가? 그러면은 5번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4, 5번이 연결이 되면은 괜찮은 거겠지. 그래서 5번에 우리는 그것들의 어떤 전형적인 역사적인 컨텍스트, 사용을 만들어내.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를 위치시킵니다. 뭐랑 관련 지어서 맥락과 관련을 지어서 스스로를 위치시킵니다. 100%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 스스로를 맥락에 위치시킨다는 얘기가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것과 연결은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연결. 이해는 안 되더라도. 오케이. 그래서 4번이 정답이. 그래서 너무 이런 거 다 해석해서 풀려 그러면 못 풀어. 못 풀고요. 이런 단서를 위주로 찾아준다. 자, 수고 많았고, 질문 있으면은 체크해온다. 그리고, 알지? 오답 노트 해와야 돼. 오답 노트는 그 시험지에다 그대로 하는데, 계속, 어떻게? 이렇게. A, 알잖아. B. 주제, 제목, 빈칸. 여기까지는 다 키워드. 그 다음에 인과. 이 글엔 인과한 게 없는데요? 해도 90% 다 있어. 듣기는 내가 파일 다시 올려줄게. 그리고 스크립트를 봐야 돼. 대본까지도 내가 올려줄 거니까 듣기는 무조건 대본 먼저 보고 그게 이해되고 나면은 대본 안 보고 들어야 되고. 두 개 보면서 듣는 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망하는 길이고. 자, 그리고 다음에 오답 노트는 몇 개? 우리 4개씩만 해와. 알겠지? 더 해줄 사람 해도 상관없지만 최소 4개다. 뭐부터 할지는 알죠? 빈순사 빼고 나머지 유형에서 틀린 거 있으면 먼저 해오고 그 다음에
자신이 전략적으로 해온다. 빈칸 순서 삽입. 그거 빼고 틀린 거 있으면 먼저. 거기서 틀린 거 없으면, 빈칸이나 순서에서 얘기하면 돼. 자, 그리고 하면서 해설 영상이 필요하다 싶은 거 있으면 단톡에 올려. 그러면 그건 내가 찍어서 따로 올려놓을게. 자, 수고했어요.